불륜당한 아내 역관광으로 남편을 혼쭐 내다.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남편의 문자를 보고 나는 웃었다. 회식? 지금 당신 차가 모텔 주차장에 있는데? 핸드폰 화면엔 실시간 위치 추적 앱이 떠 있었다. 빨간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곳 로즈 모텔. 결혼 10년 만에 발견한 남편의 불륜. 그런데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켰다. SNS를 열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평범한 부부의 일상. 우리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다. 아니, 평범해 보였다. 남편 재민이와 나는 결혼 10년 차였다. 8살 아들 하준이가 있었다. 재민이는 IT 회사 팀장이었고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 매일 아침 7시. 나는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재민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구운 김.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줘. 하준이가 신나게 말했다. 아빠 오늘 야근인데. 미안, 주말에 놀아주마. 또? 아빠 맨날 야근이야. 하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바쁘시니까 이해해줘. 엄마랑 놀자. 재민이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여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이해해줘. 응, 알아. 건강 챙기고. 고마워. 가벼운 볼 키스. 일상적인 아침이었다. 하지만 요즘 뭔가 이상했다. 재민이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다음 달까지만 참아줘.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이는 또 회사에 나갔다고 했다. 토요일인데 또 나가? 어쩔 수 없어. 클라이언트 미팅이야. 알았어.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재민이가 나간 후 나는 하준이와 집에 있었다. 심심해서 재민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커피 마실래? 내가 갖다 줄까? 답이 없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이상했다. 재민이는 평소 문자를 빨리 답하는 편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재민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주말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보세요, 김재민 팀장님 계신가요? 아, 김 팀장님? 오늘 휴가시라 안 나오셨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휴가? 회사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나는 재민이 서랍을 뒤졌다. 영수증, 명함, 각종 서류들. 그리고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 그랜드 호텔 디럭스룸. 1박. 35만 원. 날짜는 2달 전이었다. 나는 그때 친정에 갔었다. 재민이는 야근한다고 했었는데. 손이 더 떨렸다. 설마. 더 찾아봤다. 그리고 또 발견했다. 신용카드 명세서. 여성 속옷 매장, 레스토랑, 또 다른 호텔들. 모두 내가 모르는 지출이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남편의 불륜 발견. 나는 확실히 해야 했다. 그날 밤 재민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힘들었어? 응, 좀. 재민이는 피곤한 척했지만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샤워하고 올게. 재민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재민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몇 가지를 시도해봤다. 그리고 뚫렸다. 하준이 생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숨김 대화가 있었다. 지은이라는 이름. 대화를 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사랑해.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이번엔 제주도 갈까? 그래, 예약해둘게.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할게.
키읔키읔키읔 오빠 나쁜 남자. 근데 그런 오빠가 좋아. 하트 이모티콘들이 가득했다. 사진도 있었다. 둘이 찍은 셀카. 재민이가 여자를 안고 있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 토할 것 같았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다. 6개월. 반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샤워실 문이 열렸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여보,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재민이가 물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 끓여줄까? 응, 고마워. 나는 부엌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재민이가 볼까봐. 라면을 끓여 갖다 줬다. 고마워. 역시 당신이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 재민이는 웃으며 먹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끔찍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다음 날 나는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좀 봐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재민이가 바람 피는 것 같아. 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영수증, 문자 대화, 사진들. 이 계좌식이. 수진이는 분노했다.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장을 잡아야 할까? 그래. 현장을 잡아야 확실해.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는 탐정사무소를 소개해줬다. 나는 탐정에게 의뢰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다. 사진들과 함께. 재민이가 회사를 나와 한 여자를 만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여자는 젊었다. 아마 20대 후반쯤 보였다. 예뻤다. 보고서에는 여자의 신상 정보도 있었다. 이지은 27세, 재민이 회사 신입사원. 신입사원. 재민이보다 10살이나 어렸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다. 혼자 집에서 소리 없이. 10년이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충격과 배신감.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잠도 못 잤다. 재민이 옆에 누워있으면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들키면 안 됐다. 여보,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피곤한가 봐. 푹 쉬어. 걱정하는 척. 다정한 척. 역겨웠다. 밤마다 재민이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오빤 언제 이혼해? 나 기다리기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 봐서 할게. 진짜? 약속이야? 응.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 이혼. 재민이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와 하준이를 버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다. 좋아. 이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나는 결심했다. 가만히 당하지 않기로.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수진아, 나 복수할 거야. 복수? 응. 이대로는 못 끝내. 제대로 혼쭐을 내줄 거야. 어떻게? 아직 계획 중이야. 근데 분명한 건 후회하게 만들 거야. 평생.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뭐든. 고마워.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불륜 복수 사례들, 법적 대응 방법들. 그리고 발견했다. SNS를 이용한 폭로. 이거다. 요즘 시대엔 SNS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억한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를 더 모았다.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더 많은 사진, 더 많은 영상. 그리고 기다렸다. 결정적인 순간을. 2주 후 재민이가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출장 가야 해. 3박 4일.
제주도? 갑자기? 응. 클라이언트가 제주도에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재민이와 지은이의 대화를 봤으니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미안해. 하준이 생일이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재민이는 미안한 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들떠 있었다. 좋아. 제주도. 완벽해. 나는 미소 지었다. 재민이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다. 아내의 복수 결심.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철저하게. 먼저 재민이 명의의 모든 자산을 확인했다. 통장, 주식, 부동산. 그리고 몰래 재민이 도장을 만들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불륜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재산을 미리 분리하시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변호사는 여러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메모했다. 그리고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조금씩 돈을 옮기기 시작했다. 재민이 몰래. 다음은 SNS 준비. 나는 익명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재민이와 지은이의 회사 동료들을 모두 팔로우했다. 몰래. 탐정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제주도에서 둘을 미행해 주세요. 최대한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시고요. 특히 호텔 들어가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손잡고 걷는 장면.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송해 주세요. 제가 직접 SNS에 올릴 겁니다. 탐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SNS에 올리시겠다고요? 네. 실시간으로요. 그럼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나는 단호했다. 수진이도 놀랐다. 진짜 SNS에 올릴 거야? 응. 회사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보게 할 거야. 그럼 재민이 인생 끝나는 거 아냐? 그래야지.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나도 그의 인생을 망쳐야지. 수진이는 내 손을 잡았다. 너 정말 괜찮아?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후회? 내가 왜? 잘못한 건 재민이잖아. 그래도. 수진아, 나 이미 충분히 당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SNS 계정 관리 좀 도와줘. 내가 올리면 퍼뜨려줘.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게. 오케이. 맡겨줘. 드디어 D-데이가 다가왔다. 재민이가 제주도로 떠나는 날. 여보, 다녀올게. 하준이 잘 부탁해. 응, 조심히 다녀와. 3일 후에 볼게.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 이제는 소름 끼쳤다. 나도. 재민이가 집을 나섰다. 나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다. 잘 가, 재민아. 내 인생 최악의 여행이 될 거야.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SNS 계정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 완료. 시작하세요. 계획 시작, SNS 활용. 탐정에게서 첫 사진이 왔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재민이와 지은이가 함께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익명 계정으로. 제주도로 떠나는 불륜 커플. 남자는 기혼자, 여자는 회사 신입사원. 아내와 아들을 속이고 즐거운 여행.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 불륜, 해시태그 바람, 해시태그 복수, 해시태그 폭로. 그리고 재민이 회사 동료들을 태그했다. 몰래 만들어둔 계정으로. 10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헐, 대박. 이런 쓰레기들. 회사 어디야? 신상 털어야지. 나는 미소 지었다. 시작이었다. 두 번째 사진이 왔다. 제주도 렌터카에서 찍은 사진. 둘이 키스하고 있었다. 또 올렸다. 제주도 도착. 벌써부터 키스. 아내는 집에서 아이 돌보는 중.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와, 진짜 역겹다. 아내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놈들은 혼내줘야 해. 공유 횟수가 늘어났다.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퍼져나갔다. 세 번째 사진. 호텔에 체크인하는 사진. 호텔 체크인. 스위트룸. 아내 돈으로 불륜 여행 즐기는 중. 이번엔 재민이 회사 이름을 살짝 암시했다. IT 대기업 팀장의 불륜 현장. 댓글이 더 과격해졌다. 회사 어디야? 알려줘. 이런 놈은 회사에서 잘라야지. 실명 공개해. 수진이가 전화했다. 야, 대박이다. 벌써 조회수 10만 넘었어. 진짜? 응. 사람들이 미쳤어. 다들 공유하고 댓글 달고. 좋아. 계속 올릴 거야. 네 번째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 둘이 안고 있었다. 해변 데이트. 행복해 보이죠? 이 남자 아내는 지금 울고 있을 텐데. 다섯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저녁 식사. 비싼 레스토랑. 아내 카드로 계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 이 새끼 죽여야 함. 주소 알려줘. 내가 가서 패줄게. 여자도 똑같이 나쁨. 둘 다 인생 끝났다. 나는 계속 올렸다. 실시간으로. 호텔방에 들어가는 사진. 호텔방 입장. 이제부터 뭘 할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욕설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아침. 하룻밤 잘 보냈나 봅니다. 얼굴에 행복이 가득.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다. 뉴스에도 났다. SNS에서 화제의 불륜 커플 실시간 폭로에 네티즌 분노.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이 봤다. 재민이 회사 사람들도 봤다. 당연히. 나는 그들을 모두 태그했으니까. 재민이 핸드폰이 불이 났을 것이다. 전화, 문자가 쏟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둘째 날 사진들도 계속 올렸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제주도 카페 투어. 여유롭네요. 한라산 등반하는 사진. 부부 아닌 커플의 등산. 로맨틱하죠? 수족관 데이트 사진. 수족관 데이트. 귀여운 커플인 척. 사실은 불륜 남녀. 댓글이 1만 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둘이 침대에서 찍은 셀카. 아마 지은이가 찍어서 재민이에게 보낸 것 같았다. 탐정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진을 올렸다. 호텔 침대에서.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하죠? 폭발했다. 완전히.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SNS 실시간 불륜 폭로 전국이 들썩. 네티즌들 역대급 복수 열광. 재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나는 답장했다. 제주도 여행 재밌어요? 사진 잘 나왔던데요? 답이 없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 당신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미쳤어? SNS에 왜 올려? 왜요? 불륜은 괜찮고 SNS에 올리는 건 안 돼요? 당장 내려. 회사에서 난리야. 다들 알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바라던 거예요. 당신 진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과 불륜 상대의 당황.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지은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물론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언니 미안해요. 제발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제 인생 끝났어요. 제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SNS에 글을 하나 더 올렸다. 불륜녀에게서 문자가 왔네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 와서 빌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보세요. 10년 결혼 생활, 8살 아들. 다 무시하고 즐겁게 놀았잖아요.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댓글이 폭발했다. 언니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저런 쓰레기들은 벌 받아야 해요. 재민이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 당연했다. 모든 동료가 봤으니까. 재민이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재민 팀장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 팀장 부서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에요. 그러시겠죠. 팀장이 신입사원과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그건 저희도 몰랐던 일이고요. 어쨌든 김 팀장을 징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SNS 게시물 좀 내려주실 수 없을까요? 회사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 안 됩니다. 부인, 이건 제 남편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속였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제대로 징계 안 하시면 회사 이름도 같이 올릴 겁니다. 불륜을 묵인한 회사라고. 부서장은 할 말을 잃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완전 멋있어. 당연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지은이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지은이 팀장이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 이지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발 사진 좀. 아니요. 오히려 더 올릴 겁니다. 지은 씨 신상 정보도요. 그건 너무. 지은 씨는 기혼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나는 지은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다. 공개 계정이었다. 그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불륜녀. 남의 남편 빼앗은 년. 양심 없는 인간. 수천 명이 따라서 댓글을 달았다. 지은이의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지은이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사진이 캡처돼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재민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공격받았다. 불륜남. 쓰레기. 아내한테 빌어. 이혼당해라. 재민이는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기억한다. 한번 퍼진 것은 지울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재민이와 지은이 이야기가 올라갔다. 제주도 불륜 커플 신상 털림. 불륜남 직장 어디? 불륜녀 인스타 찾았다. 신상이 털렸다. 완전히. 재민이의 본명, 나이, 직장, 심지어 집 주소까지. 지은이의 본명, 나이, 대학교, 직장, 부모님 정보까지. 나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방관했다. 셋째 날 재민이가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혼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도대체 왜 이래? 미쳤다고요? 바람 피운 당신이 미친 거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거야? SNS에 올리고 회사에 알리고. 당연하죠. 당신이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징계 먹고 해고야. 잘 됐네요. 불륜 저지른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죠. 당신 진짜. 재민이는 손을 들었다. 때리려는 것 같았다. 때려보세요. 때리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것도 SNS에 올리고요. 재민이는 손을 내렸다.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어떻게 된 거야? 지은 씨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 종용받았대요. 당연하죠. 당신 때문에 두 사람 인생이 망가졌어. 아니요. 당신들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순간 각오했어야죠. 재민이는 주저앉았다. 이제 어떡하라고. 이혼하면 되죠. 뭐? 이혼이요.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지은 씨한테 약속했잖아요. 이혼하겠다고. 재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도 봤어? 당연하죠. 카톡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 서류 준비해뒀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잠깐, 이혼은? 왜요?
하고 싶었잖아요. 지은 씨랑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그건 그때 그런 거고. 아, 이제 와서 마음 바뀌셨어요? 지은 씨 인생 망가졌으니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재민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네요. 지은 씨도 그냥 놀잇감이었던 거죠. 아니야. 됐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예요. 서명하세요. 재산은? 재산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70%. 그리고 아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70%?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불륜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법원 가면 제가 이겨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한 내용이었다. 불륜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거. 나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지난 6개월간 당신이 지은 씨한테 쓴 돈. 호텔비, 선물, 식사. 총 1,500만 원. 이것도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건 내 돈이야. 아니요.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제 돈이기도 하죠. 그걸 불륜에 썼으니 횡령이에요. 재민이는 할 말을 잃었다. 주변 반응과 긴장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수군거렸다. 저 집 남편이 바람 피웠다며? SNS에 다 올라왔더라. 사진까지. 저 부인 대단하더라. 실시간으로 폭로했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창피해서. 창피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응원했다. 잘하셨어요. 그런 남편은 혼내줘야죠. 용기 내셨네요. 대단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다. 그래도 SNS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나? 조용히 이혼하면 되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었다.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였다. 며느리,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재민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이혼은 정말 할 거니? 네. 이미 결심했어요. 알았어. 너를 탓하지 않을게.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아버지도 전화를 주셨다. 며느리,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 잘못한 건 재민이야. 감사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알게 됐다. 엄마가 전화를 주셨다. 딸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SNS에 올린 거 봤어. 엄마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진짜요? 응.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 당당하게 싸워. 고마워요, 엄마. 하준이는?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아빠가 잘못했다고만 했어요. 불쌍한 우리 손주. 하준이. 그게 제일 마음 아팠다. 어느 날 하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가 잘못을 해서 지금 따로 있어. 무슨 잘못? 아빠가 다른 여자랑 놀았어. 엄마 몰래. 아빠가 바람 피운 거야? 8살 아이가 바람이란 단어를 알다니. 응. 그럼 우리 이혼해? 응. 그럴 것 같아.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그래. 부모 이혼하는 건 애들 때문이래. 그거 거짓말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나는 하준이를 꼭 안았다. 엄마는 하준이 편이야. 항상. 알았지? 응. 우리 둘이 잘 살 거야. 아빠 없어도. 엄마, 나 아빠 싫어. 아빠 때문에 엄마가 우는 거 다 봤어. 나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8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나.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재민이가 만든 현실. 재민이는 계속 연락했다. 하준이 좀 보자. 안 돼요. 내 아들이야.
볼 권리 있어. 양육권 제가 가져갈 거예요. 면접 교섭권도 제한할 거고요. 그럴 순 없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무슨 증거? 불륜이요. 아이 교육에 해롭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재민이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직장도 잃고 평판도 잃고 이제 아들까지 잃을 위기였다. 제발, 제발 좀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빌어요? 정말 미안해.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이미 6개월 동안 속였잖아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안 돼요. 끝났어요. 우리 통쾌한 반전 완성.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 법원에서 만났다. 재민이는 초췌해 보였다. 살도 빠지고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다. 오늘 합의 보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네. 나는 단호했다. 재산 분할은 7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부인, 면접 교섭은 월 1회. 월 1회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재민이가 항의했다.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거. 나는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쓴 돈 내역입니다. 총 1,500만 원. 이것도 반환 청구합니다. 이건 재민이는 할 말을 잃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남편 측에서 반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분할 지급하시든지요. 결국 조정은 내 쪽으로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재산 분할 70%, 위자료 5천만 원, 불륜 비용 반환 1,500만 원, 양육권 면접 교섭 월 1회. 재민이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법원을 나서는데 지은이가 나타났다. 언니, 뭐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피부, 까만 눈밑. 저 회사 잘렸어요. 이력서 넣어도 다 떨어져요. 소문이 다 퍼져서. 그래서요? 제발, 제발 SNS 글 좀 지워주세요. 제 인생 끝났어요. 당신이 제 인생 끝낼 뻔했잖아요. 저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요? 기혼 남자 꼬셔서 불륜 저지른 게 사랑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엔 기혼자인 줄. 거짓말하지 마세요. 카톡 다 봤어요.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다. 이제 어떡해요? 저 정말.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지은이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지은이가 소리쳤다. 재민 오빠도 져버렸어요. 연락도 안 받아요. 저 혼자만 망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서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진짜? 어떻게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70% 받고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왔어. 와, 대박. 축하해.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당연하지. 근데 기분이 어때? 후련해. 진짜 후련해. 집에 돌아왔다. 하준이가 달려왔다. 엄마, 우리 아들 엄마 왔어. 엄마, 오늘 어땠어? 좋았어. 다 잘 됐어. 우리 이제 아빠 안 만나? 가끔 만날 거야.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싫은데. 그래도 아빠니까. 조금은 만나야지.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SNS 글을 올렸다. 불륜 폭로 후 한 달. 오늘 이혼 조정 마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어요. 재산 분할 7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 그리고 전 남편은 실직 상태, 불륜 상대도 실직 상태. 완벽한 결말이네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싸우세요. 당당하게. 저는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폭주했다. 언니 최고. 통쾌하다.
정의 실현. 박수 쳐드립니다. 본받고 싶어요.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다. 나는 미소 지었다. 끝났다. 완벽하게. 결말, 아내의 단단한 선택.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디자인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수입이 늘었다. 하준이와 단둘이 사는 삶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평화로웠다. 재민이는 한 달에 한 번 하준이를 만났다. 하준이는 여전히 재민이를 경계했다. 아빠, 엄마한테 잘해줬어야지. 8살 아이의 말에 재민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느 날 재민이가 문자를 보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답장했다. 안 돼요. 끝났어요. 제발. 하준이라도 생각해서. 하준이는 지금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감사해요. 뭐? 당신이 바람 피워줘서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SNS 계정들을 정리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 글들은 여전히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캡처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다. 그게 재민이와 지은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준이와 공원에 갔다. 엄마, 저기 그네 타자. 그래, 가자. 하준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다. 더 높이. 그래.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나도 웃었다. 진심으로.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 아드님이랑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시나 봐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저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보기 좋네요. 당당하시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랬다. 나는 당당했다. 피해자였지만 피해자처럼 살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후회는 없었다. 조금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어. 그래? 엄마도. 우리 매주 공원 가자. 그래, 가자.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준아.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다. 나는 잘했다. 후회 없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야, 너 기사 봤어? 무슨 기사? 너 이야기 책으로 나온대. 불륜 복수 실화라고. 진짜? 응.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며? SNS 폭로 건으로. 아, 맞아. 근데 거절했어. 왜? 돈도 벌고 좋잖아.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어. 앞으로만 보고 싶어. 그래. 너답다. 그리고 수진아. 응?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뭔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하준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우리 잘 살 거야.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평화로웠다. 나는 이겼다. 완벽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불륜녀를 혼쭐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당당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하준이를 깨우기 전 혼자만의 시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다. 재민이의 SNS가 다시 생겼다. 새 계정이었다. 팔로워 0명. 첫 게시물이 있었다. 새로 시작합니다. 과거를 반성하며. 댓글이 몇 개 있었다. 반성은 무슨? 쓰레기. 탈퇴해라. 또 불륜 저지를 거면서. 나는 피식 웃었다.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지은이의 계정도 찾아봤다.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잘 살아 너희들. 평생 그 죄를 안고.
나는 SNS를 끄고 커피를 마저 마셨다. 엄마, 하준이가 일어났다. 응, 일어났어? 아침 먹자. 응,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식탁에 앉아 하준이와 아침을 먹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 그래? 뭐에 대해? 내 가족. 나 엄마 이야기할 거야. 엄마?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있다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하준아. 엄마가 더 고마워. 나 낳아줘서. 8살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엄마는 행복해. 나도. 우리는 웃으며 아침을 먹었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이었다. 불륜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고 더 강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했다. 완벽하게. 문득 거울을 봤다. 웃고 있는 내 얼굴.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더 단단해 보였다. 더 강해 보였다. 나는 해냈다. 그리고 알았다. 어떤 배신을 당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강하니까. 나는 당당하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엄마 뭐해? 응? 아무것도. 그냥 생각 좀 했어. 무슨 생각?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맞아. 우리 진짜 행복해. 하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하준아.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일이 와도. 왜냐하면 나는 이미 최악을 겪었고 이겨냈으니까. 학교 앞에서 하준이를 내려줬다. 엄마 다녀올게. 응, 발표 잘하고. 응,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말할 거야. 하준이가 학교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새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다. 브랜드 리뉴얼 작업인데 강한 여성 이미지로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SNS에서 봤어요. 그 용기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맡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오후에 친구들이 집에 왔다. 수진이와 몇몇 친구들. 축하한다, 진짜. 너 정말 멋있어. 나도 내 용기 본받고 싶어.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진짜 후회 안 해? 수진이가 물었다. 응. 단 한 번도. 혹시 외롭진 않아? 가끔은. 근데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좋아. 재혼 생각은? 아직은. 지금은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 멋있다. 진짜. 저녁에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발표 완전 잘했어. 그래? 친구들 반응은? 다들 엄마 멋있대. 선생님도 칭찬하셨어. 우리 아들이 엄마 자랑 잘해줬구나.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멋있는데. 저녁을 먹으며 하준이가 물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해? 응. 하고 싶으면. 근데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왜? 엄마가 아빠한테 당하는 거 봤잖아. 근데 엄마는 포기 안 했어. 싸웠어.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8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준아,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응? 강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응. 내가 강하면 누구를 만나든 괜찮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거든. 엄마처럼? 그래, 엄마처럼.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래. 잠들기 전 하준이에게 책을 읽어줬다. 엄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그래, 뭔데? 아빠가 한 거. 나쁜 거지? 응. 나쁜 거야. 엄마가 한 거는? 엄마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야. 그럼 엄마가 옳은 거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엄마가 맞아. 하준이는 금세 잠들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고 환했다. 잘했어. 나는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핸드폰을 켰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재민이의 새 계정. 게시물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다. 전 부인에게 미안합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댓글들. 이제 와서 뭐하냐? 진작 그럴걸. 너무 늦었어. 나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대신 내 계정에 마지막 글을 하나 올렸다. 1년 후. 저는 행복합니다.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마음도 평화롭습니다. 불륜을 당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피해자지만 패배자가 아닙니다.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저처럼.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계정은 닫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게시하고 계정을 삭제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미래만 보고 싶었다.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하준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우리 잘 될 거야. 반드시.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행복했다. 진심으로. 몇 개월 후. 나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여성단체에서였다. 불륜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나는 수락했다.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륜을 당하고 싸우고 이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발견, 충격, 분노, 그리고 복수.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청중들이 집중했다. 저는 답합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제 권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불륜을 당했다고 해서 숨어 살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누군가 소리쳤다. 싸우세요. 당당하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기세요. 반드시.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다. 저도 지금 남편 불륜으로 힘들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혼했는데 아직도 힘들거든요. 오늘 강연 듣고 위로받았어요. 제 딸이 불륜 당했는데 이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니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강연 어땠어?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대. 우리 엄마 대단해. 고마워, 아들. 저녁을 먹으며 하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 커서 작가 될래. 작가? 응.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야.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 나는 웃었다. 좋은 제목이다. 그치? 엄마가 주인공이야. 슈퍼히어로처럼. 엄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나한테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마워, 하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나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1년 전 오늘.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일어섰다. 싸웠다. 이겼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불륜을 당한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이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나는 해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하게. 당당하게.
후회 없이